안녕하세요. 본 세미나에서는 파티클웍스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파티클웍스는 전통적인 CFD 방식인 격자를 사용하지 않고 입자를 활용하여 유체를 해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입자법을 사용하는 CFD 프로그램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파티클웍스에 대해 알아보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세미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티클웍스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티클웍스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후 파티클웍스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증하였던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제를 통하여 파티클웍스의 사용법에 대해 숙지해보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파티클웍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웍스란 입자법을 적용한 유체 해석 소프트웨어입니다. 입자를 사용하는 무격자 방식으로서 기존 CFD 방식인 메쉬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단계를 최소화하여 모델링부터 시뮬레이션까지 빠르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CFD 방식에서의 한계였던 대변형을 수반하는 자유표면 처리에 대해 파티클웍스는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GPU 계산을 옵션으로 선택하여 고속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파티클웍스에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유체의 운동에 대한 기술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체의 운동에 대하여 기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일러리안 관점과 라그란지안 관점입니다. 오일러리안 관점은 공간 좌표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며 라그란지안 관점은 대상 물체인 객체를 다루는 다른 관점의 기술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일러리안 관점은 고정되어진 좌표계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유체의 흐름을 관찰하게 됩니다. 라그란지안 관점은 이와 다르게 유체의 흐름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직접 움직이는 개별 좌표를 사용하여 관찰합니다. 그럼 CFD 기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FD 해석 기법은 크게 격자법과 입자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격자법은 조금 전 설명드린 오일러리안 접근법에 속하며 격자라는 특정 영역에 대하여 유체 운동을 해석합니다. 격자법에서 유한체적법, 유한요소법, 유한차분법 등이 존재하며 유체 해석에서는 유한체적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유한체적법의 경우 관찰하고자 하는 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격자를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에 생성합니다. 이때 격자의 경우 변형하는 자유표면 부분이나 복잡한 형상의 경우 세밀한 격자를 생성하기에 많은 시간 비용이 소모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한체적법에서 자유표면을 보프 모델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이때 보프 모델은 특정 영역 공간에서 존재하는 유체의 최적을 0부터 1까지의 비율로 표현하며 특정 비율 이하에서의 유체는 표현하지 못해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라그란지안 접근법을 활용하는 입자법이 연구되었습니다. 입자법은 격자법과 달리 입자들이 개별 좌표로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된 격자 시스템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형상에 대해서도 격자를 생성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자법에서는 현재 크게 SPH와 MPS법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MPS법은 비압축성 유체를 대상으로 하며 SPH법은 압축성 유체를 대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래의 경우 MPS법이나 SPH법 모두 압축성, 비압축성 유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MPS 방법은 1996년 동경대의 고시즈카 교수에 의해서 비압축성 자유표면 유동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 최초로 제안되었습니다. MPS법의 기본 개념은 각 개별 입자에 대해서 유한 영역 안에 포함된 주변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거리함수로서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입자법에서는 입자 하나마다 각자의 질량, 속도, 점성, 압력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입자마다 특정 영역에 들어오는 입자들을 탐색하여 입자끼리 상호작용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유체의 운동을 서술하는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은 좌변에 가속도항과 이류항이 있으며 우변에 압력, 점성, 중력항이 존재합니다. 입자법은 입자가 직접 움직이므로 이류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압력, 점성, 중력항을 계산함으로써 유체 입자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배방정식에 항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이산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산화 과정에 앞서 입자끼리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입자법은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커널 함수를 사용합니다. 커널 함수에서는 유효 반지름이라고 하여 입자를 탐색할 때 포함되어지는 반경입니다. 커널 함수는 이산화를 위해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산화를 위해서 입자법에서는 구배 연산자와 라플라시안 연산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배 연산자는 나비의-스토크스 방정식 우변의 첫 번째 항인 압력항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됩니다. 라플라시안 연산자는 우변의 두 번째 항인 점성항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됩니다. 중력항의 경우 단순 곱으로 이루어져 연산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변의 항을 모두 구하게 되어 입자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자법은 유체의 움직임에 대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방식인 격자법과 입자법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인 격자법의 경우 오일러 접근법으로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유한추적법이 이에 속합니다. 격자법의 경우 해석 대상이 복잡한 형상이면 이를 고려할 수 있는 격자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격자 생성에 대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며 격자에 대한 숙련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복잡하게 변형하는 자유표면이나 비산되는 물방울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입자법의 경우 격자법과 달리 임의 형상에 대하여 벽면 데이터 변환을 통하여 격자 생성 없이 바로 해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자 하나하나가 추적하는
라그란지안 접근법으로 복잡한 자유표면 유동이나 비산가치, 흩뿌리는 현상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웍스는 소프트웨어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GPGPU를 활용한 고속 계산화를 염두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이며 기존의 다중 CPU 코어를 탑재한 슈퍼컴퓨터에 비해 장치 규모 및 비용 대비 해석 속도에 있어 획기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HPC 옵션을 통하여 사용자가 소지한 자원에 맞춰 HPC를 사용하는 병렬 계산이 수행 가능합니다. HPC의 경우 한 팩당 16코어로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자법을 이용한 파티클웍스의 적용 분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티클웍스는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토목건설, 조선해양,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기계 시스템 분야에서는 기어박스에서의 윤활 관련 문제, 자동차 주행 시험, 연료 유입 해석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금속, 재료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교반기에 의한 혼합 유동이나 재료의 복합 열 전달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에너지, 전력, 전자기기 분야와 건설, 토목, 도시공학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문제들까지 포함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파티클웍스는 꾸준한 개발을 통해 신기능을 도입하며 적용 분야의 확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파티클웍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주요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파티클웍스의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크게 4가지 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형상을 반영하기 위한 모델링 단계가 있습니다. 파티클웍스는 기본적으로 STL, OBJ 확장자를 지원하며 라스트란 확장자 또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상 파일을 임포트하는 것으로 형상에 대한 모델링은 끝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석 조건 세팅 단계입니다. 유체의 밀도, 점성, 온도 같은 물성치를 정의하거나 해석 대상의 움직임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해석하기 힘든 비점성 유체나 표면 장력 모델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건에 대한 설정이 완료된 후 파티클웍스는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계산 중도 결과 확인, 해석 정지 후 이어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CPU 멀티코어 또는 GPU 병렬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유하고 계신 자원수에 따라 적절하게 코어를 할당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석된 결과를 원하는 형태에 맞게 가시화하는 과정입니다. 해석 결과를 애니메이션 또는 그래프 형식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티클웍스의 UI와 전후 처리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티클웍스는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윈도우와 리눅스 환경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관적이고 간결한 UI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후 처리기에 포함된 기능으로 전 처리기에서
형상에 대하여 솔리드, 와이어프레임, 법선 방향 표면, 투명도 조절 등 다양한 가시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해석 대상에 움직임을 부여할 경우 실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CSV 포맷을 임포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후처리로는 해석 결과에 대한 입자 데이터를 그리드로 변환하여 물리량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입자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입자 궤적 추적 기능, 입자 정보로부터 서페이스 메쉬를 생성하여 액체 표면의 거동 확인과 표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유체 표면 추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물리량 측정 및 물리량을 갖지 않는 특정 영역에 매핑시킬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설정한 프로젝트의 설정값을 한눈에 비교도 가능합니다. 파티클 웍스에 내장되어진 유체 솔버의 기능을 크게 분류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해석하고자 하는 유체의 상에 따라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를 선택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석하는 유체가 비뉴턴 유체일 경우 대표적인 비점성 모델인 빙엠 모델, 파워로우 모델, CA 모델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비점성 유체의 특성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유저 디파인드 펑션 기능 또한 존재합니다. 유체 솔버에서 압력항과 점성항을 계산할 때 양해법과 음해법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석하고자 하는 모델의 계산 속도 향상을 위해 양해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표면 장력을 모사하기 위해 파티클 웍스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먼저 유체 입자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작용하는 표면 장력 모델인 포텐셜 모델입니다. 두 번째로 유체와 경계면에 적용하는 표면 장력 모델인 CSF 모델입니다. 또한 난류 모델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ADS 모델이 있습니다. 벽면 부근 해상도 부족을 보완하는 벽면 모델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체와 재료 사이의 열전달 해석을 위한 복합 열전달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 조건과 추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티클 웍스에서는 경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인 입자를 표현하는 파티클 월을 제공합니다. 파티클 월의 경우 임의의 형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파티클 웍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폴리곤을 이용한 경계 방법을 개발하여 추가적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유입 유출 조건과 속도 압력에 대한 경계 조건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플로우 격자법 CFD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석된 결과를 CSV 포맷으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기 유동의 영향을 고려한 미스트, 비말, 물방울의 거동 해석이 가능합니다. 줌인 기능은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을 상세히 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영역의 입자 크기를 줄여 유동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에어레이션 기능은 유체, 기체 이상에 대해서 기포 생성을 모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을 통하여 유체 거동을 인한 기포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 웍스는 유체 해석 이외에도 멀티피직스로 연성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분체를 표현하는 DEM법과 MPS법을 결합하여 유체 내의 분체 거동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프로메텍의 분체 해석 소프트웨어인 그래뉴얼 웍스를 사용하여 유체의 혼합, 교반, 반송 해석 등 복잡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상에서 모델링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유체, 기포에 대한 연성 해석이 가능합니다. 파티클웍스 솔버에 내장된 에어레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엔진 내부의 오일 거동 예측 및 화학 공정에서 사용되는 교반기 거동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기체와 기포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포의 부력, 유체 저항에 의한 기포 소멸 및 결합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체 기체의 연성 해석입니다. 한 가지 해석 사례로 연료 탱크에 연료 주입을 하였을 때 주입 속도에 따라 염류의 여부를 분석하는 사례입니다. 유량 조건이 30L/min일 경우 염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50L/min으로 증가하면 염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 웍스에서는 공기 유동을 격자법 방식인 유한 최적법으로 해석합니다. 파티클 웍스 솔버 내에 FBM 솔버를 탑재하여 단방향 연성 해석과 양방향 연성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웨이 커플링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물방울이 기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투웨이 커플링 방식으로 유체의 유동과 공기의 유동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체, 다물체 동력학의 연성 해석입니다. 펑션 베이의 리커다인과 파티클 웍스의 연성 해석을 통해 복잡한 강체들의 움직임을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체, 다물체 동력학 간의 양방향 해석을 통하여 복잡한 시스템의 내부 유동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리커다인으로 계산한 모델의 거동을 파티클 웍스로 움직이는 경계 조건으로 전달합니다. 이를 고려한 유체 해석의 결과인 유체력을 다시 리커다인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기계 시스템과 유체 간의 양방향 연성 해석이 수행합니다. 유체 단물체 동력학의 연성 해석 사례들입니다. 범프가 있는 노면에서 차량 주행 시 물응동이로 인하여 차량에 유입되는 물입자나 유동 경로를 관찰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벨트 체인에서의 오일 루브리케이션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벨트 체인은 다물체 동력학인 리커다인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윤활제인 오일은 파티클 웍스로 모델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의 관수로 주행에 대한 시험을 해석하였습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 시 차량에 유입되어지는 물의 유량이나 고여있는 정도에 대해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리커다인과 파티클 웍스의 연성 해석에서는 강체뿐만 아니라 유연체와 유체 간의 상호작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형적인 유연체를 다루는 리커다인 알플렉스는 물론 비선형 유연체를 다루는 리커다인 풀플렉스를 통해 계산된 대변형이 파티클 웍스의 형상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연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유체력에 의한 유연체의 응력, 변형률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석에 대한 정확성을 위해 검증하였던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티클 웍스 솔버를 검증하기 위해 댐이 붕괴되는 사례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갑작스러운 변형으로 인하여 유체의 복잡한 자유표면 거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자율수면 유동을 다루는 수치 시뮬레이션을 검증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2D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체가 변형하는 모습을 실험을 통해 2차원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유체의 변형이 정성적으로 일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차원 댐 붕괴 문제에서 더 나아가 3차원 댐 붕괴 문제를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석 영역 가운데 부가 구조물을 설치하여 해당 구조물에 발생하는 힘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부가 구조물의 임의 위치에 압력 계측 지점을 설정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수행되면서 유체의 운동으로 인한 유체력이 구조물에 충돌하며 그때 발생되어지는 충돌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속도, 압력, 렌더링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측 지점에서의 속도값과 충돌력을 실험값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조물과 유체가 충돌하였을 때 발생하는 충돌력의 피크 지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댐이 붕괴되었을 때 발생하는 힘에 대하여 필요 이상 또는 필요 이하의 크기가 측정된다면 구조적 관점에서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에서는 실험값을 파란색 심볼, 시뮬레이션 값을 빨간색 실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비교 결과를 보시면 시뮬레이션의 결과값이 실험값의 피크치와 비슷한 구간에 있으며 경향성도 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댐 붕괴와 마찬가지로 슬로싱 검증 사례입니다. 슬로싱 현상이란 탱크의 운동과 탱크 내부에 포함된 액체의 운동의 고유 주기가 일치하여 공진 현상이 일어나 탱크 내 손상을 유발하는 충격을 유발시킵니다. 이때 유체는 격렬한 운동으로 인하여 복잡한 자유표면 유동을 수반하는데 자유표면 처리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 사례로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 키시브가 발표한 논문을 채택하여 검증하였습니다. 2차원 탱크에서 다음 조건과 같습니다. 직사각형 탱크는 주기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A와 T는 각각 주기 운동의 진폭과 주기를 뜻합니다. 진폭은 0.05m이며 주기는 1.3초로 설정되었습니다. 해석 결과입니다. 애니메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유체 입자의 초기 안정화 구간이 지나고 탱크가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탱크의 운동과 유체의 운동 주기가 일치할 때 탱크 옆 벽면에서 큰 압력이 발생하는 것을 압력 컨트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슬로싱의 경우 주기적인 운동이 일어나므로 압력 그래프는 비슷한 양상을 주기적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한 주기 동안의 압력값을 확대하였을 때 파란색의 실험 결과값을 빨간색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성적으로도 검증하기 위해 실험 영상의 특정 시간과 시뮬레이션의 특정 시간을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실험의 시간과 시뮬레이션의 시간이 1초가 차이 나는 것은 입자 초기 안정화를 위해 시뮬레이션에서 1초를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각 시간대의 유동 패턴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넥스트 스텝으로 유체, 유연체 연성 해석에 대한 검증 사례입니다. 고정된 절점으로 이루어진 강체가 아닌 유체력에 의한 변형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체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탱크 내부에
탄성을 가진 얇은 판을 설치하여 유체의 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탱크의 움직임과 유체의 움직임의 고유 주기가 일치하는 현상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파티클 웍스와 펑션 베이의 리커다인을 이용하여 FSI 문제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탱크 내부의 유체는 파티클 웍스의 유체 입자를 사용하였으며 탱크의 움직임과 유연체는 리커다인으로 모델링하였습니다. 검증으로 채택된 논문을 보시면 탱크 움직임에 따른 유연체의 변형에 대한 실험 사진이 있으며 이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결과를 보시면 실험과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파티클 웍스의 사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제로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슬로싱 탱크 해석을 채택하였습니다. 학습 목표로 파티클 웍스를 실행하여 모델링부터 해석, 후처리까지의 과정을 속지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먼저 형상 인풋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형상을 고려합니다. 두 번째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해석에 대한 설정을 하여 해석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석된 결과를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가시화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조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적용할 유체는 물이며 20도 상태에서의 물성치입니다.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입자 사이즈는 20mm, 해석 간격은 0.001초, 해석 종료 시간은 6초입니다. 또한 탱크의 움직임을 부여하기 위해 움직임에 대한 사용자 함수 입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프로젝트 생성 단계입니다. 파티클 웍스를 실행시키면 빈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해당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파일 탭에서 Create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을 선택하면 프로젝트명, 저장 경로를 설정하는 창이 나오며 필요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하이 탭을 열어 시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오픈 시내를 선택하면 화면 모델링 창이 활성화하게 됩니다. 형상 파일 임포트 단계입니다. 지오메트리 임포트 버튼을 눌러 삽입시킬 형상을 선택합니다. 어피어런스 탭에 알파 값을 조절하여 형상의 투명도를 변경합니다. 추가적으로 초기 입자에 해당하는 물 형상을 임포트합니다. 디퓨전 탭을 선택하여 색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 도메인은 해석을 할 영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어드저스트 도메인을 통해 입력한 마진값으로 자동적으로 형상에 맞추어 설정됩니다. 다음으로 형상에 대하여 물성치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임포트 시킨 형상 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물성치 매니저 탭을 활성화시킵니다. 물성치 매니저 탭에서 플러스를 눌러 물성치를 추가합니다. 유체의 경우 이 탭에서 유체 이름, 밀도, 점성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값이 시뮬레이션 조건과 같으므로 따로 입력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벽에 대한 경계를 지정하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이후 필요한 물성치 정의가 끝나면 OK 버튼을 눌러 확인을 합니다. 정의된 물성치를 해당하는 형상에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탱크에는 폴리건을 부여하며 초기 입자는 유체를 부여합니다. 특정 조건과 움직임을 부여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볼륨 리밋이란 기능으로 초기 입자로 설정한 형상에 대해서 사용자가 설정한 만큼의 제작을 고려하여 물입자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탱크의 움직임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움직임 부여의 경우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된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사용자 함수를 작성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보기를 이용하여 설정한 움직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단위계를 설정하는 구간입니다. 해당하는 해석 대상의 스케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체 입자의 크기 설정과 벽경계에 대한 정밀도를 그리드 인터벌을 이용하여 조절합니다. MPS 탭에서는 솔버 내 압력항, 점성항, 표면 장력, 열을 해석할 때 필요한 방식이나 모델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탭에서는 해석이 종료되는 시점과 해석의 정확성을 위한 해석 간격, 그리고 해석 결과에 대한 샘플링 정도에 대해서 설정합니다. 필요한 시뮬레이션 설정이 완료되면 실행 탭에서 계산을 수행할 장비를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 CPU, GPU 또는 멀티코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설정 탭에서 Execute 버튼을 눌러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킵니다. 해석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이 태스크 탭이 활성화되면 계산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종료되면 가시화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해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절트의 하위 목록에 유체 입자에 대한 해석 결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탭에서 컬러 맵 기능을 선택하여 유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 원하는 물리량을 선택합니다. 다시 애니메이션을 재생시키면 설정한 물리량의 속도에 대한 컨투어를 포함한 해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티클웍스 기본 소개에 대한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파티클웍스 제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